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어떤 커런시, 화폐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달러와 귀금속을 같이 준비를 해놓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항상 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달러도 가치가 떨어지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러면 귀금속만 사면 되지 왜 달러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화폐 중에는 가장 늦게 살아남는 게 세계를 움직이는 달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차피 달러의 가치도 떨어질 텐데 왜 달러를 사야 할까요? 그것은 앞으로 붕괴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전 세계 자금들이 달러로 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으로만 돈이 몰리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달러 표시된 모든 상품과 자산 그리고 서비스는 가격 하락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귀금속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때 보유한 달러를 소비하는 데 쓰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원화 대비 강력한 구매력을 여전히 미국 달러는 유지하고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부채와 거품이 파괴되는 정점에서 담보가 없는 달러는 어느 순간 그 가치가 다른 통화들보다 늦기는 하지만 결국 가치 폭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모든 기축 통화들에게서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그 순간 귀금속은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사실 화폐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때쯤에 보유한 달러는 모두 귀금속으로 대체해야 할 겁니다.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되면은 귀금속이 아닌 달러부터 가치가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도 부채와 파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귀금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달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귀금속이 오르거나 내릴 때 그냥 신경 끄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주식처럼 코인처럼 짧은 시간에 시세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종점이 어디인지 알고 열심히 현생을 살아가는 거죠. 금이나 은, 귀금속은 주식이나 코인과 달리 상장 폐지란 게 없습니다. 특히 실물금은 내가 만질 수 있고 내 주머니에 직접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지키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도 나한테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구조 속에서 종점이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생 살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값에서 필요한 만큼의 달러와 귀금속을 보유를 했다면은 남은 건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하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과정은 녹록치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중간 과정에서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한다고 또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귀금속을 뺏기게 되는 거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생활하기 위해 화폐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그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서민들은 그나마 갖고 있던 귀금속도 시세가 오르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생활을 위해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살아남는 건 귀금속 그리고 생필품, 식료품과 관련된 것과 잠시 동안의 달러뿐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달러가 왜 무너지냐? 금방 사장이 금팔려고 하는 소리 아니냐 하기도 하겠죠. 생각은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그 선택에 본인이 책임만 지면 되는 거니까요. 강요를 할 마음도 1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막연하게 금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닌 지난 시간의 역사와 우리가 가진 조건값, 현재의 상황을 풀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눈치채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귀금속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으로 거품으로 만들어진 부채의 화폐화로 만들어진 풍요가 결국 거쳐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커런시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계점이란 것은 분명히 있는 법입니다. 그 임계점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현상들을 지금 우리네 현실 뉴스에서 가지고 와서 저는 인용을 하는 것일 뿐이고요.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한 법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제가 최소 실버 10kg만 사놓으라고 해도 그 정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안 사는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구매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다고 제가 강요하거나 강매를 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냥 한번 얘기하고 말긴 하죠. 꼭 보면은 오름세 장이 오고 뉴스에 귀금속이 오른다고 도배가 되고 나서 그때서야 요새 얼마 하냐고 전화가 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때 얘기할 때 살 걸 그럽니다. 껄무새라고 하죠. 심지어 그때 왜 더 강하게 권하지 않았냐면서 남탓 시전을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실버는 그때보다 오르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또 고민을 합니다. 몇 년 뒤에 또 껄무새가 되겠죠. 가난해지지 않으려면은 원화와 원화 표시 자산을 좀 줄이고 멀리 하시고 달러나 귀금속으로 해지를 해놓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